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론과 또 인본주의론 그리고 인지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동주의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행동주의 이론 중에서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말 그대로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립이 됐습니다. 이걸 미국의 심리학자 존 왓슨이 이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기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중성 자극을,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조건 자극으로 변화시켜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반응적 조건 형성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블로프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이 이반 파블로프는 1849년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1936년 87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파블로프는 21세 때부터 과학적인 일에 흥미를 갖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런 생리적 연구에 전념했으며 1904년에 소화계통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벨상을 받기 이전에 50세에 바로 개의 타액 분비 본질에 관한 그런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서 조건 반응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 개들이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기도 전에 침을 분비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개들은 음식이 오는 것을 보거나 가까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바로 침을 분비하게 돼서 전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그러한 자극이 조건 형성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틀을 마련했고 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확고한 그 과학적 기반 위에 올려놓은 최초의 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일정한 자극에 의해서 선철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반응,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중성 자극과 연합시킴으로써 그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화되어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자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조건 반응은 바로 주어진 자극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반응으로서 학습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의 타액 분비에 관한 그 연구에서 이 개에게 음식물을 주게 되면 타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바로 종소리를 울리고 음식물을 주는 일을 몇 차례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그 개에서 이 종소리만 울려도 개가 타액을 분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는 종소리에 대한 반응하도록 조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음식물을 주는 것은 무조건 자극이고 음식에 대해 타액을 분비하는 것은 무조건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소리에는 타액의 분비와 관계가 없는 중성 자극이지만 나중에 종소리만 울려도 타액을 분비하면 종소리가 조건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액을 분비하는 것은 또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 반응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합이 지속될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가지고서 연구했던 그 왓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왓슨은 1878년에 미국의 그 남부 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58년도 8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왓슨은 시카고 대학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상당히 그 심리학을 연구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왓슨 같은 경우는 특히 행동주의자인데,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심리학이라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행동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왓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슨은 심리학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왓슨은 심리학이 의식이라든가 정신생태라든가 만족 등과 같은 용어를 버리고 그 행동의 그 예언과 통제를 그런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 왓슨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이 자극이라든가 반응, 이런 습관 형성만을 연구해야 과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918년에 왓슨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바탕으로 어린 아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발달의 문제에 학습 원리를 적용시킨 바로 최초의 심리학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왓슨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그 영아에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질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성장이라든가 발달은 말 그대로 어떤 양육 환경과 그 영아들의 그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하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양육 방식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이 왓슨은 봤습니다. 그래서 왓슨은 영아의 정서 반응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자극과 반응의 연합에 의해서 학습된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실험의 대상은 바로 알버트라는 11개월 된 영아인데요. 이 영아를 대상으로 이 왓슨이 그 흰 쥐에 대해서 공포를 갖도록 조건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알아보고자 했죠. 그래서 알버트에게 처음에 흰 쥐에 대해서 보여줘도 아무런 공포 반응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흰 쥐를 보고 동시에 큰 소리가 나게 하였더니 놀라는 반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버트에게 이러한 실험을 몇 차례 반복한 후에 흰 쥐만 보여줘도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중성 자극이던 흰 쥐가 큰 소리와 연합해서 하나의 그 조건 자극으로 변화되면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도록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흰 쥐를 보고 공포 반응을 일으킨 알버트는 그 뒤에 자극이 일반화되어서 여러 사물을 갖고 놀지만 털이 난 것은 모두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바로 이제 스키너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수용하면서 더욱 발전시켰던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이 반응 행동보다는 그 조작 행동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된다고 이 스키너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다. 인간은 그의 행동을 스스로 창출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 환경적 상태에서 행동 목록을 습득해온 유기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객관적 세계에서 혹은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물론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조작에 의해서 변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유전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동안 인간을 통제해 왔으며 앞으로도 통제할 것이라고 하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행동의 원인이 본능에 있다고 보는 것을 반대했던 게 바로 스키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능으로만 설명하면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인과적 역할과 이 원인과 결과죠.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은 법칙적으로 결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환경적 통제하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틀림없이 인간도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키너의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측정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의 그 철학적 사색에 의존하여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스키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학은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위 동물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이 스키너 상자로 상당히 그 유명하죠. 원래 스키너는 그 하나의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수용해서 굉장히 발전시킨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말 그대로 가장 뛰어난 선구자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그 반응보다는 조작 행동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스키너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의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화목하고 안정된 그런 가정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86세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 스키너 상자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조작 행동은 환경을 조작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고 또 그 결과의 특성에 따라 유기체가 그러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그런 습득된 그런 행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동이 그 독서를 할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게 되면 아동은 독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때 아동이 독서를 계속하게 되는 행동은 부모의 관심과 칭찬으로 나타나는 어떤 조작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조작 행동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 의해서 방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능동적인 유기체의 특성이다라고 봤습니다. 즉 반응 행동은 그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직접적인 그러한 통제를 받지만 조작 행동은 처음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발 자극이 없이 유기체가 보이게 되는 행동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행동들의 대부분이 바로 조작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행동의 결과가 유익하다면 그런 조작 행동이 미래에 출현될 그런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동이 강화되었다고 하고 어떤 행동이 강화를 받으면 그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더욱 강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장차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런 유형의 행동이 다시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매우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에 영향을 받은 그 조작 행동은 조건 형성이 되고 그 행동은 반응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목록에서 일상적인 그 반응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들이 하나의 조건화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반응의 결과에 따른 변화가 반응이 발생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행동이 그 결과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보았고, 그러한 행동이 그 반응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임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너는 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키너 박스라는 불리는 그런 독특한 하나의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의 한쪽 구성에는 지렛대가 있고, 이것을 누르면 바로 전원과 연결되어서 자동적으로 먹이와 물이 나오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굶주린 쥐를 상자에 집어넣으면 쥐는 처음에는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지렛대를 자주 누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그 실험에서 나타난 이러한 과정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행동보다 먼저 제시되는 그런 조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조작적 조건 형성은 말 그대로 행동이 일어난 후에 결과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조작 행동이 강화되거나 속어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 형성의 원리를 잠깐 보면은, 우리가 강화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제공해서 행동에 대한 반응을 강력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행동에 대한 반응의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강화는 스키너의 그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조작 행동의 발생 가능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말 그대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는데, 정적 강화는 반응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부적 강화는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반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강화는 모든 반응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너 상자에서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정적 강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전기가 흐르는 상자에 놓인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 쇼크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할 때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는데, 여기서 전기 쇼크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부적 강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견디기 힘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한다면 그때의 반응은 부적으로 강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간의 많은 행동은 정적 강화의 경우처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부적 강화의 경우처럼 어떤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속어라는 것은 더 이상 강화되지 않아서 반응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그런 경향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동이 단지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운다든가 투정을 부릴 때,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내버려둔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또 하나 일반화와 어떤 변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화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반응을 보이던 것이 그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도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것은 강화된 행위가 다양한 그 관련 상황으로 확장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극 일반화와 반응의 일반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극 일반화는 하나의 반응이 단 하나의 자극에만 조건 형성이 될지라도 그러한 특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 변별은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자극의 일반화 이후에 분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은 강화해주고 다른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은 강화하지 않음으로써 학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반응을 일반화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각기 다른 상황에서 변별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지적인 행동은 변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키너는 바로 건강한 성격은 일반화와 변별의 능력을 혼합한 결과로 발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키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그 처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